지금부터 정보 컴퓨터 일반 과정 수업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올해 일정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진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흐름을 좀 먼저 이야기해 두고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일반 과정이라고 해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작년도 기출되는 수준 정도가 뭐 일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들 중심으로 쭉 해 나갈 건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일반 과정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 과정 다음에서 이제 심화 과정일 때는 이쪽 같은 경우는 각 그 내용별로 과목별로 그 어떤 특정한 그 기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갈 겁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통신 같은 경우는 교보문고에서 출간했던 그 책을 중심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화 같은 경우는 이제 만호책자 이쪽을 중심으로 할 거고, 그래서 그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3월에서부터서 5월까지 할 건데, 이때 같은 경우 이제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강의를 해 나갈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의 분석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작년도 제가 문제를 봐보니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거의 기출 문제만 잘 소화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현재 기출 문제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범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출 문제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기출 문제 분석 과정은 4월에서 5월에 진행할 겁니다. 분석은 이제 4월에서 5월에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과정에 관련된 뭐 기평과 뭐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드렸습니다만은, 문제에 대한 수준이 이제 약간 낮은 게 기평 중심의 문제하고 서술형 중심의 문제, 이렇게 저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기평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기평 문제풀이가 이제 6월에서 7월 이 사이에 진행할 겁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서술형 문제풀이는 이제 수준 자체를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나갈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기출 문제 분석 체계에 대한 것들, 기평, 뭐 서술형 절차들 다 출간했었는데, 작년도 것과는 문제를 올해는 똑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좋은 문제들은 갖다 쓰겠습니다만은 작년에 했던 내용을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풀이입니다. 서술형 문제풀이는 이제 8, 9월에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건데, 올해 보면 그 제가 작년도 기출됐던 문제와 제가 모의고사에 했던 것들을 대비 표들을 해놨었는데, 그거 봐보시면 그 모의고사에서 하여튼 그 문제 했던 것들이 출제됐던 문제하고 연관됐던 것들이 한 7개에서 8개 문제 정도 됩니다. 가장 이제 그래서 서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문제를 아무래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뭐 시험 보는 입장에서도 쉽게 풀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의 저의 교육 과정은 이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전부 다 부신가 인강으로도 그러셨고 뭐 직강도 그러시고 전부 다
패키지로 뭐 거의 8, 90%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 과정대로 쭉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이제 기본 과정에서 제가 한번 안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만은 그 인강 들으신 분들도 뭐 참고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뭡니까 스터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짜가지고 뭐 이렇게 세 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제가 참여를 해서 뭐 서로 하는 것들을 뭐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드리고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수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3월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뭡니까 실패했던 분들은 뭐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작년에 좀 준비했던 분들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짜는 걸로 하고 1, 2월 같은 경우는 스터디 같은 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할 거고 일단 저는 그 통신 같은 경우들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교보문고 5판에 나와 있는 연수 문제들 요 내용 같은 경우들을 하여튼 해낼 건데 일단 저한테는 이제 해답들은 전부 다 학생 뭐 홀수번째로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전체 해답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교보문고의 5판에 대한 그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조만간 결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제가 뭐 시간을 내서 따로 뭐 특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계속 캠타시아 같은 걸로 직접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서 계속 올리는 게 좋을지 그런 어떤 판단들을 해서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를 아직 그 교보문고 그 책자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사지 마시고 뭐 홈페이지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와가지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연수 문제 풀이는 제가 조만간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과정에서 봐보시면 제가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게 한권으로 다 내버리면 한 500페이지 정도가 돼가지고 두꺼워가지고 책 쓰기도 좀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책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지금 1권에서는 컴퓨터 구조하고 운영체제하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권에서는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언어론, 자료구조, 프로그래밍 언어론하고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가 통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이 파트를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정보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에 관한 개념은 2014년하고 2010년도에서 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2014년에서는 이제 정보 보안의 목표로서 기밀성하고 무결성하고 그 다음에 가용성 요 개념이 나왔었죠. 네, 2016년에서는 지금 뭡니까 공개키에 대한 개념 아주 간단한 개념이었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보 보안에 관한 개념이 꾸준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아예 이 내용은 한 파트로 내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합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이제 생명 주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출제된 적이 없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기본 과정에서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과목 자체가 4개입니다. 자료 구조, 프로그램 언어론, 데이터 통신, 정보 보안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형태로 2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출간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컴퓨터 구조론에서 이제 부울대수하고 논리 회로 파티들을 오늘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단 부울대수에서는 그 기본적인 정리식을 먼저 이해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정리식에서 수학적으로 다른 것만 체크를 해서 봐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울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에 기반한 그 대수적 규칙이 부울대수가 된다면 우리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전부 다 뭡니까? 십진수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리식에서 보면은
수학적인 식하고 다른 것만 이렇게 딱 체크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서 보면 세 번째에서 보면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경우는 하나 간단히 이제 왜 a 플러스 1은 1이 되는가? 이 경우만 간단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a 플러스 1이 왜 a가 되냐면 이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죠. a가 있고 1이 있습니다. 그럼 a가 있고 1이 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이기 때문에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또는 1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오하연산해야 되죠. 오하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0, 0이 될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0, 1이 될 때도 1이 되고 1, 1이 될 때도 1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1이 돼서 a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식이 a 플러스 1은 왜 1이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 번째로 봐보시면 다섯 번째에서 보면 a 플러스 a라고 하는 거 있죠. a 플러스 a는 2a가 돼야 되지만 그 a가 되는 게 부울대수 식에서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 보면 a.a는 수학적으로는 a의 자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울대수에서는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a 플러스 a의 바입니다. a 플러스 a의 바가 1이 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서 보시면 이제 a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0 또는 1 아닙니까? 그럼 a의 바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1, 0이 되겠죠. 플러스가 되니까 이 연산을 5와 연산하면 0과 1이면 결과가 1이 되는 거고 1과 0일 때는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1이 되겠죠. 플러스일 때는 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서 점 a의 바일 때 이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하고 a의 바로 두고서 여기가 0, 1이 된다면 이때는 1, 0이 되겠죠. 근데 점이 됐을 때는 AND가 되니까 AND일 때는 1, 1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가 다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 1일 때 0이고 1, 0일 때 0이기 때문에 a.a의 바일 때는 결과값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뭐 식을 이제 알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이제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홉 번째 식이죠. 아홉 번째 부울대수의 분배 법칙은 수학적으로는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성립이 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a 플러스 bc입니다. 바로 a 플러스 bc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이 성립된다. 여기죠. 이 식 같은 경우들도 부울대수 식에서는 자주 이용한다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10번째하고 11번째입니다. 10번째하고 11번째를 드모르가누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식을 드모르가누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바는 a의 바점 b의 바가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전체 바는 a의 바점 b의 바. 반대로 a.b의 바는 a의 바 플러스 b의 바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식은 우리가 드모르가누 정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가 a의 바의 바일 때는 바의 부정의 부정일 때는 긍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a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리식 정도만은 기본적인 정리식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식은 수학하고 동일한 대수적 법칙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제 최대항하고 최소항하고 최대항이죠. 최소항 민텀하고도 그 다음에 최대항 그래서 맥스텀 요것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항하고 이제 A, B, C라는 세 개의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세 개의 변수가 주어져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경우 수는 뭐냐면 0에 0일 때, 0에 0에 1일 때, 0에 1에 0일 때,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그 다음에 1에 1에 1일 때 이렇게 8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최소항이라고 하는 것. 최소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n개의 변수가 서로 논리곱 형태로 결합된 항을 최소항이라고 한다. 논리곱 형태라고 하는 것은 AND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죠. 반대로 그 n개의 변수가 서로 논리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최대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할 때 뭡니까? 민텀, 맥스텀 그렇죠. 민텀, 맥스텀. 민텀, 맥스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죠. 이게 민텀일 때 같은 경우는 제로, 제로, 제로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가 돼야 되겠죠. 세 개의 변수가 바가 돼서 AND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A의 바점, B의 바점, C의 바가 되겠죠. 반대로 맥스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최소항 자체를 보수화시킨 게 최대항이 되는 겁니다. 최소항을 보수화시킨 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가 지금 A의 바점, B의 바점, C의 반대 이것을 보수화시킨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건 뭐냐면 요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드모르가누 법칙을 이용한다면 이때는 A의 바의 바 플러스 B의 바의 바 플러스 C의 바의 바가 되겠죠. 이 경우는 그 바의 바일 때는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맥스텀은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최소항하고 최대항은 서로 보수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0, 0, 1이라고 했을 때는 A의 바점, B의 바점 하고서 1일 때는 C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에 보수화된 상태는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나머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A.B.C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맥스템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는 A의 바에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의 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최소항 형태로 된 것들을 다시 오화 형태로 묶어준 경우를 우리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에서 보면 sum of product가 있고 product of sum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논리 곱의 합이라고 하는 건데 논리 곱의 합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죠. 바로 최소항에 대해서 오화 형태로 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sum of product 논리 곱의 합 이런 얘기죠. 논리 곱의 합일 때 같은 경우는 표현되는 기호가 시그마 표현이 되겠죠. 시그마 표현. 그래서 바로 여기가 sum of product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봐보시면 다시 봅니다. 이제 3페이지로 가서 논리 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표의 출력이 1인 최소항 민텀을 논리합 오화 형태로 함수를 표현하는 것을 sum of product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바로 여기에서 뭡니까 민텀에 대한 항 자체를 오화 형태로 묶어준 것이 sum of product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밑에 논리 합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product of sum이 되겠죠. 반대로 product of sum이 되는데 바로 이 맥스텀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인데 기호는 뭐냐면 반대로 파이자로 나타냅니다. 파이자로 나타내고 여기는 반대로 product of sum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 합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표의 출력이 0인 최대항을 AND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 오브 프로덕트하고 프로덕트 오브 썸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봐보자면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썸 오브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항이죠. 이제 최소항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오화 형태, 최소항을 오화 형태로 나타낸
나타낸 표현이 되고 이때 같은 경우 표현되는 기호는 시그마로 나타내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면에 이 프로덕트 오브 썸입니다. 프로덕트 오브 썸 같은 경우는 바로 최대항에 대해서 AND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될 거고 기호는 파이로 표현한다 라고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이제 3페이지 책에서 보면 진리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진리표가 나와 있으면 진리표들 중에서 이 sum of product일 때 같은 경우 최소항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그 y에 대한 출력 결과 중에서 1에 대한 항에 대해서만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최소항을 가지고서 오화 형태로 표현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의 표에서 sum of product 형태로 이제 논리 곱의 합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지금 출력에서 보면 y가 있죠. y하고서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최소항들을 이제 부울대수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최소항을 부울대수 식으로 표현해서 보자면 거기서 봐보면 뭡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이 0에 0에 1일 때 1이 돼 있죠. 0에 0에 1일 때니까 0에 0에 1일 때니까 아까 2항 아닙니까? 2항이니까 지금 뭡니까? A의 바에 B의 바에 C가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이 있는 경우가 뭐냐면 1, 0, 0일 때죠. 1, 0, 0에가 1이 있죠. 그 경우에 되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A의 B의 바에 C의 바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1이 뭐냐면 제일 끝에 1, 1일 때 1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나타내는 게 이제 뭐냐면 A, B, C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sum of product 형태로 나타낼 때 여기서 이제 표현을 나타낼 때 이제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논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표현할 때 최소항에 대한 것을 다시 이쪽으로 가서 봐보자면 최소항을 표시할 때 이제 뭐냐면 최소항을 표현할 때 이 소문자로 해서 이게 최소항이니까 소문자로 해서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소문자로 해서 0이 돼요. 최소항을 표현할 때 최대항일 때는 반대로 보면 최대항이니까 대문자로 해서 m의 0이 됩니다.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최소항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가 m의 0이 되고 스몰 m의 0이 되고 스몰 m의 1 스몰 m의 2 그래서 여기는 스몰 m의 7이 되겠죠. 여기는 라지 m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식에서 표현할 때 이제 논리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저기 최소항 민텀 형태로 표현했을 때 민텀 형태로 표현했을 때는 스몰 m의 1 플러스 스몰 m의 4 플러스 스몰 m의 7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저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부울대수에 sum of product이라는 표준형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표준형으로 표현했을 텐데 그러면 시그마 하고서 1, 4, 7 이게 뭐냐면 sum of product에 대한 표준형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식일 때나 요거 일단 요 표현은 세 개의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여기는 논리식으로 표현했을 때고 민텀 기호를 나타냈을 때 표준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sum of product로 표현했을 때가 이런 방식이 되겠고 반대로 이제 product of sum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product of sum일 때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리표의 결과가 1일 때를 표현하는 거고 product of sum일 때는 0일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sum of product는 1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 product sum일 때는 0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표현해주는 이런 형태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진리표를 가지고서 반대로 product of sum으로 표현했을 때 똑같은 것을 가지고 반대로 product of sum으로 표현했을 때 같은 경우는 0에 대한 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0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0에 대한 것이니까 첫 번째 0, 0, 0일 때 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같은 경우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해놓고 나서
플러스를 해놓고 나서 and 이런 형태로 표현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0이 될 때가 0, 1, 0일 때죠. 0, 1, 0. 0, 1, 0일 때니까 A 플러스 B의 바에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 표현해 준다. 그래서 여기도 저 논리식으로 표현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텀으로 표현했을 때 맥스텀으로 표현할 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지 M의 0점, 라지 M의 2점, 라지 M의 3점, 라지 M의 5점, 라지 M의 6. 이 형태로 표현하는 게 이제 맥스텀 형태, 맥스텀 기호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시 이제 표준형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그마 대신에 반대로 파이자를 표현해가지고 0, 2, 3, 5, 6 이 형태가 바로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표기되는 방법들을 이해해서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봐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도록 하는데 간소화하는 방법들은 논리식을 가지고서 간소화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 카르노프 도표로 간소화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컨센서스항으로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 7페이지에 나와 있죠. 간소화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논리식, 카르노프 도표, 그 다음에 컨센서스항으로 간소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리식으로 간소화할 때의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논리식. 논리식에 의해서 간소화하는 방법을 보도록 했는데 첫 번째 경우입니다. 거기서 보면 y는 이꼬르 a 플러스 a의 바에다가 b 이게 있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앞에 기본적인 정리식에서 보면은 9번째 정리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9번째 정리식이 뭐 있습니까? 앞에서 보면 9번째 정리식에서 보자면 a 플러스 a의 바에다가 and a 플러스 b가 되겠죠. 드모르한 정리식 9번째 식을 이용하면 이 형태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7번째 정리식에서 a 플러스 a의 바가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a 플러스 a의 바가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 플러스 b로 간소화가 되겠죠.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로 간소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 과정은 9번째 식을 적용한 거고 이 과정은 7번째 식을 적용했죠. 정리식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y는 이꼬르 a에다가 플러스 a의 바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바에다가 b의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죠. 일단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통의 항을 빼주면 되겠죠. 공통의 항이 되겠는데 이 두 개 항에서 봐보면 공통의 항이 A의 바라고 하는 항을 앞에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A 플러스 A의 바를 앞으로 빼두고 나서 B 플러스 B의 바로 공통항을 앞으로 빼주면 그래서 이제 여기 아닙니까? B 플러스 B의 바. 바로 B 플러스 B의 바가 1이 돼서 이 경우가 뭐가 되냐면 이제는 A 플러스 A의 바가 됩니다. 이게 1이 되고 다시 얘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1이 나오겠죠. 예제 3번 보도록 합니다. 예제 3번에서 보면은 y는 이꼬르 a, b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 c가 있고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 개 중에서 공통된 항인 A라고 하는 항을 빼주면 A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보면 바로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 이 식은 드모르가느 법칙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봐보자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여기 되겠죠. A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드모르 법칙식을 반대로 이용해주면 이때는 뭐냐면 B 플러스 C의 전체 바가 됩니다. 이게 되겠죠. 이게 그러면 뭐냐면 B 플러스 C를 X로 넣는다면 만약에 이 X는 이꼬로 B 플러스 C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놔보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X로 놓으니까 X 플러스 X의 바. 이 경우나 같겠죠? 그래서 X 플러스 X 하면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A가 얻어집니다. 이제 4번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타입의 문제가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오래전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문제들도 다 한번 봐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문제가 뭐 이런 형태인데 4번 문제 같은 걸 풀면은 바로 2010년도 문제 같은 걸 풀 수 있습니다만은 4번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을 주어놓고 나서 어떤 식을 전개해서 최종적으로 유도해 나가봐라. 그런 경우죠. 이런 타입은 출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규칙을 이용해라고 하면 잘 적용해서 풀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봐봅니다. y의 바에 z의 바 플러스 x에다가 y의 바 플러스 x의 바에 y 플러스 y의 바에 z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보면은 a 플러스 a의 바를 활용하시고 그러죠. a 플러스 a의 바를. a 플러스 a의 바를 활용하시고 그랬을 때는 이 식하고 이 식을 주목해서 보면 되겠죠. 이 식을 주목해서 이것과 이것을 주목해서 보면 y의 바를 앞으로 빼내게 되면은 결론은 뭐냐면 여기가 z의 바 플러스 z 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 a 플러스 a 바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남는 것은 이게 나오겠죠. 이 두 개씩 여기에 두 개씩에서 y의 바를 공통 인수로 빼두고 나면 z의 바 플러스 z가 남겠죠. 그래서 이것을 z의 바 플러스 z는 1이 되니까 남는 것은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뭘 이용하라고 하냐면 1 플러스 a를 1 플러스 a는 1이 된다. 이걸 이용해라. 이 경우는 뭐냐면 이 경우는 a y의 프라임하고 x의 y의 프라임 이거 있죠. 여기를 가지고서 y의 프라임을 놔두고 나면 1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x의 프라임의 y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봐보시면 1 플러스 x는 1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y의 프라임의 플러스 x의 프라임의 y 이게 됩니다. 그 다음 번째에서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를 이용하시오 이런 얘기죠. 이 경우를 이용하면 이제 이게 되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y의 프라임의 플러스 x의 프라임 그 다음에 y의 프라임 플러스 y 이게 되겠죠. 앞에 정리 9번째 정리식을 활용하면 현재 식과 같은 경우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몇 번째냐면 거기서 보면은 a 플러스 a의 프라임 1을 이용하라 했죠. 1을 이용해라. 이걸 이용하면 되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얘는 1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게 되지 않습니까? 바꾸겠습니다. x의 프라임 플러스 y의 프라임. 이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드모르가르 정리식을 이용하라. 드모르가르 정리식을 이용하라.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x, y의 바가 되겠죠. 이 정리입니다. 과거에 이 형태와 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 문제니까 아주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갑자기 올해 합격자들을 봐보니까 저한테 뭐 1차이긴 합니다만은 왔던 분들이 서울로 합격했던 분들은 이제 다 오진 않았으니까 왔던 분들이 전부 다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한테 강의를 언제 들었었냐면 제가 대구, 부산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대구 강의를 저한테 들었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하도 오래됐으니까 2003년, 4년에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40대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최종적으로 돼가지고 됐고 또 한 분은 3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전부 아줌마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인원 자체 준비한 전체 인원이 올해 400명 정도밖에 응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상당 분야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갑자기 2000년도 12년이니까 아주 아리연한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적용을 시켜버렸는데 이 적용을 못 시켜가지고 못 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였냐면 한번 봅시다. 이제 예전에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A의 프라임에 플러스 B의 프라임 이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해놓고 나서 그 아래 주어진 이용해서 식을 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때 같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개를 시켜야 되겠죠. A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B의 프라임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A하고 A의 프라임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0이라는 걸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0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A 플러스 A의 프라임의 BI입니까? 근데 거기서 봐보면은 A는 이꼬로 A 플러스 A, B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이용하셔. 이제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용하면 아까 9번째 정리식을 이용하면 바로 풀리는데 근데 A는 이꼬로 A 플러스 A는 이꼬로 A 플러스 A, B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얘기죠. 왜 이게 같냐? 이것은 A 뭡니까? A 플러스 A, B는 왜 A가 되냐 얘기인데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A를 공통인수로 빼고 나면은 1 플러스 B가 돼서 얘는 1이 되니까 다시 A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A 대신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A 플러스 A, B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우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A 대신에 A, B 플러스 A의 프라임의 B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되는 거죠. 현재 요것 대신에 이것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시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A 플러스 A의 프라임은 1이다라고 이걸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A 플러스 A의 프라임에 B를 이용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이 돼서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B가 된다.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게 함정이었죠. 요거를 다시 이렇게 이제 전개를 시켰다가 간소화를 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가서 보면 카르노프 도표에 의한 간소화입니다. 카르노프 도표에 의한 간소화를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카르노프 도표에 의한 간소화 방법인데 이것은 이미 시험 출제가 몇 번 됐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카르노프에 의한 간소화 방법은 특히 3변수일 때하고 4변수일 때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뭐 4변수에서 주로 나오니까 4변수를 초점으로 좀 주목해서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3변수일 때입니다. 이제 행으로가 이제 A가 되겠는데 0, 1로 되겠고 이제 B, C일 때는 0, 0일 때, 0, 1일 때 이게 1, 0일 때, 1, 1일 때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그걸 이제 뭐냐면 A, A의 바, B, B의 바, C, C의 바 이걸 묶을 때 예, 묶음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 이거야 뭐 누구든 다 알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바뀐 것을 주목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제 A일 때, A의 바일 때 이 순서를 봐줘야 되는데 여기가 전부 다 1이 있다면 여기가 전부 다 1이 있다면 이때는 A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0일 때는 여기 다 1이 있으면 A의 바가 되겠죠? 그럼 이제 B일 때 여기에가 다 1이 4개가 다 1이 있을 때는 B가 될 거고 여기 앞에가 다 1이 있으면 이때는 B의 바가 되겠죠. B일 때 B의 바일 때. 그럼 C일 때는 뭐냐? C일 때 C가 1이 될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두 개 0, 1, 1, 1에서 앞에 것이 B가 되고 뒤에 게 1이죠. 뒤에 것이 전부 다 2 되니까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밖으로가 C의 바가 되겠죠. 자, 여기가 B가 되고 이쪽으로가 B의 바, 여기 중간이 C가 되고 밖으로가 C의 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형태로 표현하자면 그죠? 여기는 스몰 m의 0, 스몰 m의 0, 스몰 m의 1, 스몰 m의 2, 스몰 m의 3, 스몰 m의 4, 스몰 m의 5, 스몰 m의 6, 스몰 m의 7 이런 형태로 7개씩을 표현해서 보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식이 있는데 3변수일 때는 안 해줬으니까 거기다가 간단하게 메모만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카르노프 도표에서 간소화된 식을 써봐라.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노프 도표에서는 그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로 되어 있는 항들을 묶어 나갈 때는 항상 2의 거듭성 형태입니다. 2의 거듭성.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게 한 개보다는 2개가, 2개보다는 4개가, 4개보다는 8개가. 2의 0승이 1이죠. 2의 1승이 2죠. 2의 2승이 4고 2의 3승이 8입니까? 묶을 때 하나, 2개, 4개, 8개예요. 6개로 묶는다 지금 없습니다. 1개, 2개, 4개, 8개 이렇게 묶어놔야 됩니다. 카르노프 도표에서 항들을 묶어 나갈 때는 2의 0승, 2의 1승계, 2의 2승계, 2의 3승계 이런 형태로 묶어 나가요. 가능하면 그래서 2개보다는 4개로 간소화하는 게 더 훨씬 더 간소화가 되는 더 간소화가 되는 거고 2개보다는 8개, 4개보다는 8개가 더 간소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간소화를 시켜 나갈 때 여기 있죠. 이렇게 묶어 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 C의 바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게 1이라고 하나 남아서 이렇게 하나 묶어버리면 간소화가 덜 되는 겁니다. 중첩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중첩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 묶여야 되는 건데 중첩을 해서 이렇게 묶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2개로 묶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간소화된 식은 뭐냐?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표현했던 것 이때는 뭐냐면 C의 바였죠. C의 바 플러스 이 항입니다. 빨갛게 표현해 놓은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가 뭐라고 아까 A라고 그랬죠? A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게 B죠. A하고 B의 교집합이죠. A하고 B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A, B가 됩니다. A, B가 됩니다.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일 때는 간소화를 시킬 때 어떻게 할 건가? 최대한도로 간소화시킨다는 얘기는 항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냐면 이렇게 묶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그 최소로 안 되겠죠? 그래서 묶어 나갈 때는 뭐냐면 이렇게 묶어야만이 간소화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그럼 최종적인 식은 뭘까? 여기인데.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여기로 다 있는 게 A가 될 거고 여기에 다 1이 있는 게 C가 되겠죠. 여기가 A고 여기 가운데 4개. 여기가 아까 A였고 여기 C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C가 되죠. 플러스. 여기는 뭐냐? 여기는 아까 A의 바죠. A의 바고 여기가 다 있으면 B.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A의 바의 B. 이 식이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4변수일 때입니다. 사변수일 때도 마찬가지. 이제 A, B, C, D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A일 때 A의 바일 때, B일 때 B의 바일 때, C일 때 C의 바일 때, D일 때 D의 바일 때 이게 나누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변수일 때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이제 A, B, C, D일 텐데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A, A의 바, B, B 바 이것들을 한번 다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일 때 같은 경우는 여기 8칸이 다 있을 때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죠? 여기가 A의 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다 있는 게 A, 여기 다 있는 게 A의 바. 그럼 이제 B는 뭐냐? B는 여기죠? 이 두 칸. 여기에 두 칸이 다 있을 때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이 밖으로가 다 있을 때 이따가 뭡니까? B의 바입니다. 여기가 B고 B의 바. 당연히 C하고 D도 같은 방식으로 오면 되겠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의 바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D가 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다 1이 있으면 D의 바가 됩니다. 그래서 C의 바, D의 바 이런 형태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제 기출되는 문제들을 좀 이따 풀어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가 1이 있으면 봅시다. 여기가 1이 있다면 4변수일 때 이렇게 4개 있을 때 여기에가 이렇게 1이 4개가 있을 때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1이 있는 게 D죠. 이렇게 다 있는 게 B가 되죠. 이게 B하고 D의 교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D가 되죠. BD. 이때는 BD가 됩니다. 만약에 내 모서리에가 다 1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요것만 좀 헷갈리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된다. 내 모서리에가 일일이 있을 때. 내 모서리에가 일일이 있을 때는 뭐냐면 여기로 다 1이 있을 때가 여기가 B의 바입니까?
이렇게 다 1 있을 때가 D의 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4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때는 B의 바에 D의 바가 됩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기출문제 풀면 나왔습니다.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B의 바에 D의 바가 된다는 것.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가운데가 다 있을 때 B, D가 되고 네 모서리가 일일이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B의 바에 D의 바로 식을 표현해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예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다음 카르노프 도표를 보고서 논리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5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기가 여기 있죠. 여기가 일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일이 있습니다. 1이 있는 것만 묶어 나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항수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잘 묶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묶어 나가는 것에 대한 규칙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2개보다 4개가 낫고 4개보다 8개가 더 간소화가 된다고 그러고 간소화될 수 있도록 묶어 나가는 숫자를 줄여주는 게 최소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간소가 덜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는 이꼬로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여기는 지금 뭐냐면 A, B니까 A가 A에다가 B의 방이 되는 거죠. A에다 B의 방이 되는 거고 내가 다 여기가 1이 있으면 이렇게 다 1이 있어버리면 아까 C가 된다라고 그랬죠? C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항은 뭐냐면 다시 표현하면 A에다가 B의 바에 C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여기입니다. 여기 항인데 이쪽으로 묶일 때 이때 같은 경우는 A, B, I입니까? A, B가 되고 이렇게 1이 있을 때 이렇게 1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D의 반입니까? 이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 B에다가 D가 됩니다. D의 바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다 있을 때 같은 경우는 A의 바에 B 아닙니까? A의 바에 B가 되는데 이렇게 다 1이 있으면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의 바에 B에다가 D 이렇게 이 식은 간소화가 되겠죠. 뒤로 가서 이제 6번 문제로 가서 봅니다. 6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sum of product하고 product sum 논리식으로 간소화해 보셔야 되는 얘기죠. 이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예? 현재 6번 문제에서 봐보시면 A, B에 C, D라고 그랬습니다. 돼 있죠? 현재 F, A, B, C, D라고 돼 있고 파이라고 돼요. 파이일 때는 파이로 썼을 때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오브 썸에 관한 표준형이 되는 거죠. 아까 내가 프로덕트 오브 썸이었었는데 프로덕트 오브 썸이었을 때는 결과값이 0인 경우에 1로 표현한다고 0인 경우일 때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0, 1, 0, 1,
2, 3, 4에다가 다시 10, 11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전부 다 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야. 민텀으로 표현해 잡으자면 여기가 뭡니까? M에 0, M에 1, M에 2, M에 3이죠. M에 4, M에 5, 6, 7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M에 8, M에 9, M에 10, 11, 12, 13, 14, 15. 그러면 어디가 0이냐면 여기죠.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10하고 11이죠. 10하고 11, 여기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항이 뭐가 된다? 나머지 항이 1이 된다. 나머지 항인 여기가 전부 다 1이 되도록 만들고서 간소화를 시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sum of product로 한번 풀어봅니다. 자,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해서 보자면 sum of product일 때는 반대로 이제 1인 경우를 묶어주면 1인 경우를 1인 경우만을 묶어가지고 간소화를 시키면 되겠죠. 1인 경우를 묶어주니까 여기서 묶어 나갈 때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묶을 때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입니다. 여기 묶인 게 뭐냐? 여기에 묶인 게 뭐냐면 이렇게가 A고 이렇게가 C의 바였죠? 여기가 뭐냐면 A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B, D였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가 B고 이렇게가 C죠? BC입니다. BC. sum of product 형태로 나타냈을 때는 그렇다면 A에다가 C의 바 플러스 BC에다가 플러스 BD. 자, 이런 형태로 식이 간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때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을 풀 때입니다. 프로덕트 오브 썸. 자, 프로덕트 오브 썸을 풀어 나갈 때는 뭐냐면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는 이제 0개 반대. 썸 오브 프로덕트일 때는 1인 경우를 묶었습니다만은 프로덕트 오브 썸 반대로 0인 경우를 묶어 나가야 됩니다. 0인 경우를 묶는데 0을 묶어 나갈 때 이거네요.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고 또 하나 여기 하나가 남죠? 이때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자,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는 0을 묶습니다. 0을. 영을 묶고 나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F의 바라고 하세요. F의 바. F의 바는 이꼬로 해놓고 나서 0을 묶었어요. 0을 묶었는데 똑같이 이 sum of product 식을 써요. sum of product 식 썸을 쓰면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일이 있는 것은 B의 바에 C의 바죠? 아니요. A의 바에 B의 바죠? 여기를 묶어주면 여기는 지금 여기가 A의 바에 B의 바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걸 보도록 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있을 때가 B의 바죠. B의 바에다가 C죠.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바에다가 C입니다. B의 바에다가 C.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있을 때 이렇게 다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다 있을 때 C의 바에 D의 바죠? C의 바에 D의 바가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A의 바죠.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 여기는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럼 이렇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화가 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다시 보수화시켜야 됩니다. 양변을 다시 보수화. 양변을 다시 보수화를 시키면 이제 여기서 바를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을 다시 보수화시키면 여기는 F는 이꼬르 그래서 A의 바에 B의 바에 플러스 B의 바에 C 플러스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에 해놓고 나서 다시 바가 돼야 되겠죠. 이 내용은 다시 드모르가누 법칙으로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A의 바에 B의 바에 바, 점, A의 바에 C에다가 다시 바, 점, 다시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에서 전체가 다시 바, 이거죠. 다시 이건 드모르가누 법칙을 또다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또다시 적용을 해보면 이때는 이제 뭡니까? A의 바의 바 플러스 B의 바의 바죠. 바의 바가 돼버리는 것은 이거는 A의 바의 바 플러스 B의 바의 바니까 계산하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점. 여기는 뭡니까? B 플러스 C의 바. 점. A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게 맞아요. 최종적인 프로덕트 오브 썸에 대한 식은 뭐냐면 이런 형태로 구해져야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논리 곱의 합이죠. 논리 곱의 합이 되는 거고 논리 합의 곱이 돼 있죠. 여기는 논리 곱의 합, 논리 합의 곱.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에서도 이제 sum of product과 product of sum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D의 A, B, C, D는 이꼴 시그마에서 10, 11, 14, 15 그랬죠. D일 때는 don't care가 되는 don't care. D일 때는 don't care입니다. don't care일 때 같은 경우는 카르노프 도표에서 표현할 때 뭐 어자로? X자로 표현하죠. X자. X자로 표현하고 X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뭡니까? 0으로도 쓰일 수 있고 1로도 쓰일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0으로도 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로도 쓸 수 있는 어디로든 다 쓸 수 있는 경우를 don't care라고 그러는 거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편하도록 활용을 해주면 되네요. 편하도록 활용을 하라. 자, 그래서 이제 먼저 0, 1, 2, 8, 9, 12, 13이 1이 되겠죠. 시그마라고 표현했으니까. 아까 파이일 때는 0일 때지만 시그마일 때는 이제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 1, 그 다음에 0, 1, 2에다가 8, 9입니다. 8, 9가 되고 8, 9 다음에는 12, 14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가 10, 11, 14, 15가 돈득해입니다. 10, 11, 14, 15. 10, 11, 14, 15니까 여기가 10, 11, 14, 15 이게 되겠죠. 돈득해입니다.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면 꼭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don't care라고 하는 것 자체는 0으로 쓰고 싶을 때는 0으로 써주면 1로 쓰고 싶을 때는 1로 써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1, 1이 있고 나서 요거를 전부 다 1, 1로 써주면 1, 1로 써주면 이렇게 크게 하나가 먹히겠죠.
이렇게 크게 하나가 묶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 내 모서리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여야 될 게, 이렇게 묶여야 되겠죠? 여기면 되게. 이게 하나가 더 묶이면 되겠죠. 그래서 sum of product입니다. sum of product일 때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은 A가 되죠. F는 이꼬로 A 플러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묶이는 거. 이렇게 묶이는 것은 여기가 C가 되고 이게 C의 바가 됐죠. 여기가 B가 되고 밖으로 있으면 B의 바죠. B의 바에 C의 바죠. B의 바에 C의 바. 여기가 B의 바에 C의 바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 플러스 내 규칙에 있는 게 B의 바에 D의 바라고 그랬죠. 내 규칙에 있는 게 B의 바에 D의 바. 다음은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으로 구할 때는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는 아까 don't care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여기를 1로 묶었죠. 1로 썼죠. 그렇다면 이제 이 프로덕트 썸일 때는 0일 때를 가지고 묶어야 되니까 0일 때를 가지고 묶으면 되는 건데 바로 여기서 여기가 0, 0인데 0, 0으로 하지 않고 요해를 전부 다 0, 0으로 더 간주를 더 많이 하겠죠. 요해를 그럼 0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don't care는 이때는 또 0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0으로 간주하고 쓰는 거죠. don't care가 있을 때는 이런 개념에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F의 바는 이꼬르 그대로 여기서 여기가 A의 바의 B죠? A의 바의 B고 여기는 뭐냐면 CD죠. 그러니까 A의 바의 B에다가 플러스 CD죠. 그러면 이것은 F의 바였기 때문에 F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보수화시켜라. 양변을 보수화를 시키게 되면 이것도 보수화가 된 F가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입니다. A의 바의 B 플러스 CD의 전체의 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다시 이용하게 되면 A의 바에 B에다가 전체가 바가 되고 점 CD에다가 전체가 바가 되죠. 얘를 다시 드모르간 법칙 또 이용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바에 점 C의 바에 플러스 D의 바입니다. 자, sum of product일 때하고 그 다음에 product of sum일 때에 대한 식을 이렇게 간주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기출문제를 한번 풀고 오죠. 그래서 8페이지에서 봐보면 2010년도에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부울 함수에 대한 카르노프 맵을 이용하여 입력 변수와 항수를 최소로 간소화한 부울 함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거냐. 이게 우리가 보면 뭐냐면 이 간소화를 시켜 나갈 때 항상 간소화되는 식 자체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보기 그 5개 중에서 만족되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그 시그마로에서
그 sum of product의 표준형이 있죠. 이때를 카르노프 도표를 일단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에서 0, 1, 예. 0, 1, 2, 그 다음에 5, 7이죠. 5, 7. 5, 7에 8, 9, 10이죠. 8, 9, 10, 11. 13, 15네. 13, 15. 내가 5, 7이 잘못됐구나. 여기가 4죠, 4. 예? 4가 되고 5, 7이 5가 여기죠. 5가 여기고 7이 여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13, 13하고 15. 이렇게 되죠. 아까 그래서 제가 B 뒤에다가 B의 바에 D의 바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요 문제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고정되는 것은 요건 항상 동일하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것. 이렇게 묶어주는 것까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얘는. 일단은 거기서 보는 것처럼 F에서 B 뒤에다가 B의 바의 D의 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남는 게. 요 문제가 이제 요 애들을 잘 요리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이해하고 이해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이해인데 여기서는 이 두 개를 묶을 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묶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묶는 것과 이렇게 묶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결론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묶는 것과 이렇게 묶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요거는요. 외에는 이렇게 묶는 것과 이렇게 묶는 게 있죠. 그게 결론은 뭐냐면 경우 수가 지금 네 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 놓고 나서 얘를 이렇게 묶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먼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묶어 봅니다. 얘를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가 A의 바에 A에다가 B의 바가 되죠. 여기 두 개 나와요. B, D에 B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 자,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묶었을 때 여기서 이제 묶어 나가는 방법이 이 방식으로 얘를 이를 묶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묶는 방법과 이 방식으로 묶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네? 두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묶었을 때는 C의 바에 D가 될 거고 이 방식으로 묶었을 때는 C의 바에 D가 될 거고 이 방식으로 묶게 되면은 B의 바에 C의 바가 되죠. B의 바에 C의 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묶어 나가서 두 개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A의 B의 방식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고정입니다. BD의 B의 바에 D의 바 F에서 BD에다가 B의 바에 D의 바. 네, 이 방식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으라고 그랬죠?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묶습니다. 이제. 이렇게 묶을 때는 AC가 되겠죠. AC가 되겠죠? AC가 되고서 그럼 AC가 될 때는 다시
C의 바의 D나 또는 B의 바의 C의 바 이런 형태로 묶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C의 바의 D 플러스 B의 바의 C의 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A 잘못했다. AT 여기 뭐냐 이게 A D 이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판단할 때 빨리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묶고 나갈 때. 그러니까 딱 여기에 이 두 개 남는 기준을 이렇게도 묶고 이렇게도 묶을 수 있겠구나.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로 해놓고 두 가지로 풀고 또 하나로 해서 두 가지 풀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쉽게 바로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딱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판단들을 어떻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건가 이런 어떤 기준들을 미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익혀주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7페이지로 와가지고 2002년도 그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들은 당시에 2002년도니까 제가 임용 강의를 제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 문제도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헷갈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3변수 할 때 뭐 했습니까? 그거 할 때? 3변수를 쓸 때 그게 이제 실수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서 A, B, C라고 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랬더니 뭐 이 문제가 떨어진 친구들도 있었을 그 당시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풀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카르노프 맵을 줬으니까 C에다가 A, B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으로도 많이 학생들이 보내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수했다라는 거. 실수를 여러 개 했어요. 실수하고 나서 어쩌자고. 먼저 이럴 때 이제 잘 그런 것들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꼭 집중을 해서 이런 경우도 그래서 C에서 A, B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면서 해야 됩니다. 카르노프 안에다가 그걸 그리라는 얘기였었거든요. 문제가 이 그대로 써주고 나서 이제 A, B론이가 잘못 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봐보면은 당시의 문제가 여기의 변수가 C가 되고 여기가 A,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0,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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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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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입니다. 그래서 식에서 이제 첫 번째 ABC니까 이게 1이죠. 그리고서 다음에 이제 A에다가 A, B에다 C바구나. 지금 A, B에다가 C의 바입니다. A, B에다가 C의 바가 될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A, B가 여기 A, B가 되는 거 C의 바니까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A, B에다가 C의 바일 때. 근데 이제 이 경우로 이제 여기를 A하고 BC로 봐버리면 이제 표시를 어디다 해버리냐면 여기가 A가 있고 BC가 있다고 표현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여기가 표현이 되겠죠? 여기다 잘못 표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잘못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리는 거죠, 여기서. 그 점을 유념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서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 B의 바에 C의 바라고 했을 때 A에다 B의 바에 C라고 했을 때 여기죠? 표시가 이게 되겠죠?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니까 이깁니다. 그 다음에가 A의 바에 B의 바에 C입니다. 요거는 여항은 A의 바에 B의 바에 대 C니까 여기가 되겠죠. 마지막 A에다가 뭐 잘못해놨던 내가 표시를
아니구나. A의 바에 B에다가 C니까 여기네. 마지막 거 A에다가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C라고 돼 있죠? 요거 여기니까 이항이 되겠죠. 그래서 간소화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간소화가 돼서 표현되는 식은 A하고 C가 베타적 논리합으로 표현돼 있고 그래서 그 회로를 그리셔라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자, 2002년도에서 그 문제는 요 사항에 대한 것만 좀 주의해서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컨센서스 항에 의한 간소화 방법인데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만 간단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컨센서스 항 자체가 시험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논리 회로 책자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항을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 식에서 무슨 식이 나오냐면 그 설명에서 쭉 보면 이거 나오죠. 설명에서 xy 플러스 x의 바에 z 플러스 그 다음에 yz.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자면 이걸 카르노프 도표로 풀면 여기가 이제 x, y, z가 있을 때 XY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XY는 여기죠? 아니. 1이면 XY죠? X의 바의 Z는 여기죠? X의 바의 Z는 여기죠? YZ는 여기죠? 그럼 이제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봐요.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X라는 항이 여기는 긍정으로 되어 있고 보수화되어 있는 상태죠. X하고 X의 바가 서로 보수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X가 X의 바가 있고 나머지 항이 YZ가 있는데 YZ라고 하는 걸로 묶인 YZ 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YZ 항은 이 두 개 항의 컨센서스 항이 YZ예요. X하고 X의 바가 서로 보수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항인 YZ라는 게 엔드 항으로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항에 대한 컨센서스 항을 YZ라고 하는데 YZ라고 하는 것은 이 부울대수 식에서 이 항은 뭡니까? 제거를 해야 돼요. 컨센서스 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해서 간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에서 보세요. 이 식에서 여기가 X의 바에 Z가 되고 여기는 XY가 되지 않습니까? XY가 되는데 두 개 항에 YZ라고 하는 것은 두 개 항에 묶어 있는데 흡수가 돼 있잖아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이렇게 하드오프에서 간소화된 식이 뭐예요, 이게? XY에다가 플러스 X의 바에 Z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부울대수 식이 되었을 때 컨센서스 항 원리를 이용해서 간소화를 시켜도 돼요. 두 개 항이 서로 보수화되어 있고 나머지 항을 곱항으로 만들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 항에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럼 간소화가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르노프 도표에서 보면 되겠죠? 예제를 가지고 간소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이것이 간소화가 되는 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을 이제 컨센서스 항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르노프 도표로 간소화를 시켜서 봐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식에서 F는 이꼬르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C의 바 플러스 B의 바에 C 플러스 그 다음에 A, B가 있죠.
그럼 이 항에서 그럼 이제 컨센서스 항을 딱 찾아보면 컨센서스 항이 두 개가 있어요. 컨센서스 항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냐면 여기 쪽에. 이 중에서 A의 바하고 A가 서로 보수가 돼 있죠. 남는 항이 뭐예요? 남는 항이? BC가 있잖아요. BC. 요것에 관한 컨센서스 항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컨센서스 항이 뭐가 있냐면 이거죠. C하고 C의 바가 서로 보수가 돼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 항은 이거예요. 이걸 컨센서스 찾아버리면 실제적으로 간수화된 식은 뭐냐면 그래서 컨센서스 항을 제거를 하면 되죠. 생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항은 뭐냐면 A의 바에 B의 바 플러스 A, C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C의 바. 이렇게 간수화가 됩니다. 컨센서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컨센서스 항은 B의 바에 C하고 그 다음에 A, B가 컨센서스 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컨센서스 항은 뭐냐라고 한다면 B의 바에 C하고 A, B입니다. 지금 컨센서스 항은 뭐냐면 요거죠. 요것이 컨센서스 항이 되고 요게 컨센서스 항이 됩니다. 컨센서스 항들은 얘들은 뭡니까? 제거를 시키면 됩니다. 제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간수화된 식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논리곱의 합형태에서도 하지만 논리합의 고병태에서도 컨센서스 항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밑에서 논리합의 고병태식입니다. F는 이꼬르 A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A의 바에 C에다가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있죠. 그럼 이 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A하고 A의 바가 서로 보수화되어 있죠. 서로 보수화되어 있으니까 보수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항이 B하고 C로 되어 있죠. 합형태 항이니까 이 두 개의 항에 대한 컨센서스 항은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이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이 항에서 생략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확히 이제 부울대수에 관한 개념이 되겠는데, 부울대수에 관한 것은 하여튼 뭐 실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 정도의 내용까지만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에 대한 부울대수에 관한 개념은 이 개념 자체를 뭐 추가 넘어서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 개념에서만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제 논리회로 들어가도록 합니다.